파트너입니다. 이제 10월이네요. 10월에는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 공인중개사들한테는 10월 달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는 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항상 시험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시험이 있는데 시험 일정에는 보통 여름에 그 접수가 있어요. 보통 8월달 정도에 1차, 2차 동차라고 하는 동차를 다 한 번에 합격하면 이제 완전 합격이 되는 거고요. 1차만 이제 시험을 보실 수도 있고 2차만 시험을 보실 수도 있는데 1차는 기본적으로 그냥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2차 같은 경우에는 1차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2차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1차는 먼저 시험을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동차에서 시험을 보실 때도 1차만 합격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유예가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2차만 합격하면은 이제 완전 합격이 되는 건데요. 만약에 동차 시험에서 1차가 불합격되고 2차만 합격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다음 연도에 이게 연계해서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이제 1차 접수는 8월달 정도 여름에 하고요. 시험은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있고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에서 보통 12월 정도에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그 결실을 얻으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험 과목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과목은 1차, 2차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1차에는 과목이 두 과목인데요. 이게 1차 그 과목에서는 첫 번째 민법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합계론이라고 있어요. 이 두 과목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네 과목입니다. 네 과목인데 그 네 과목에는 일단 중개사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법, 그 다음에 공시법, 그 다음에 세법 이렇게 네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과목은 2차가 네 과목이라 더 양이 많을 것 같긴 하지만 1차에서 민법, 법에 관련된 거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합계론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과목은 두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공부량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 그런 과목이에요. 이런 이제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다 방법이 자기만의 그 공부 방법이 다 있어요. 보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남들이 볼 때는 좀 특이하게 공부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일단은 인강으로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실강도 제가 이제 끊어가지고 실강도 같이 나갔어요. 실강도 듣고 그랬는데 저는 책이 깨끗해요. 진짜 책은 거의 잘 안 봐가지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일하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일하는 제 일이 좀 음악이 계속 나와야 되는 일이어가지고 집중해서 책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온라인으로 이어폰 끼고 계속 듣는 거를 반복했거든요. 일단 처음에 보통 이제 10월 달에 시험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학원에서는 11월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완전 기본부터 시작해서 기본, 기초, 이제 심화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중간중간에 뭐 특강도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이제 모의고사 시험도 있고 이제 그런데 뭐 어떤 분은 3개월 만에 공부해서 합격했다는 분도 계시고 뭐 6개월 만에 합격했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같이 진짜 부동산에 부자도 잘 모르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에 3개월 만에 따기는 정말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3개월 만에 따셨다고 하는 분들은 기존에 뭐 법에 관련된 일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공부를 좀 해보셨던 분들이거나 업무상 또 관련된 분들이라면 가능할지 몰라도 저같이 완전 문외한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동산 공부, 부동산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3개월로는 정말
이거는 뭐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년 뽑아 공부를 동차로 합격해야겠다 해가지고 진짜 오지만 먹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냥 저한테 제가 그냥 뭐 세뇌를 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겠지만 그냥 1년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보통 보시면은 뭐 2년, 3년, 뭐 4년, 5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10년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이제 그 정도로 쉬운 시험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1년 제가 일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1년 안에 다 따야겠다 생각을 했고 또 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동차로 이제 그렇게 도전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시끄러웠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듣는 걸로 이어폰 끼고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데 손님이 이제 오시면 저는 이제 안내하고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듣는 거를 했는데 또 같이 공부하던 이제 언니 같은 경우에는 책을 막 2회독, 3회독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정말 보통 아니거든요. 책 두께가 막 이러기 때문에 민법 같은 경우에 공부하려고 하면 그거를 2회독, 3회독 했다라는 거는 정말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거거든요. 잠도 안 자고. 그 정도로 공부하신 언니가 있는데 병원에 막 실려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사실 남들은 막 아프다, 언니들 같은 경우 막 아파서 병원에 입원도 했다가 공부했다가 막 이렇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일하면서 솔직히 그냥 되게 좀 편안하게 했거든요. 그냥 즐기면서 했어요, 공부를. 제가 그 책 읽는 거를 조금 기본적으로 좋아하긴 했었지만 뭐 그 전에 부동산에 관련된 거는 읽어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해야겠다 이제 생각하면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책을 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환경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듣는 걸로 이제 계속 들었죠. 근데 저는 그냥 이 공부하는 게 그냥 재미있다는 생각을 계속 그냥 세뇌를 시켰어요. 저 스스로한테. 어머, 재밌다, 재밌다. 그러면서 했는데 그냥 뭔가 알아간다라는 거 자체가 좀 재미있더라고요. 저희가 잘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간다는 게 재밌고 뭐 법에 관련돼서 어렵지만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도 재밌고 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법이 나오기도 하는데 계산하는 거는 제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시간과 그 다음에 공부법에 관해서 과목마다 조금 차이를 두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이제 계속 듣는 걸로 했는데 남들은 그냥 그래요. 듣는 거를 이제 들어도 뭐 2번, 3번 뭐 이렇게 들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다 한 강당, 한 과목에 한 강당 굉장히 좀 그 뭐 몇 강 몇 강 해가지고 나오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게다가 뭐 기초부터 시작해서 기본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되게 양이 엄청나게 분량이 많거든요. 근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듣고 사무실 나와서 또 듣고 또 뭐 집 가서 저녁에 새벽 2시까지 또 계속 듣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또 듣고 이거를 거의 1년 동안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뭐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 못해요. 근데 그냥 재밌다, 재밌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이 진짜 하얘요. 깨끗해요. 책을 거의 제가 안 봐가지고. 그리고 우리 시험이 뭐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고요. 과락 40점 이하 과목만 없으면 합격이에요. 그래서 60점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제일 정말 잘하는 공부법이 60점 초반대 점수를 맞는 그 점수라고 하거든요. 100점 맞으려고 막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막 병원까지 다니고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부하실 때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책을 여러 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듣기. 그냥 뭐 시험 볼 때 사실 찍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찍는 것도 잘 찍는 거는 이게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무의식 속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딱 시험지를 보면은 사실 이제 시험 문항수도 많고 또 지문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한 문제당 진짜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걸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을 그 시간이 없어요. 시험 볼 때도. 근데 진짜 시험 보면은 그냥 정확히 모르더라도 대충 이거일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려면 이제 무의식에 뭔가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한 강당 진짜 10번 이상씩, 저는 10번 이상, 그리고 한 5번 들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2회 정도 들을 때까지는 보통 이제 그냥 원래 배속으로 듣다가 점점 이제 이게 계속 듣다 보면은 들은 걸 또 듣고 들은 걸 또 듣고 하다 보니까 배속이 이제 조금씩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막 1.2배속, 1.3배속, 1.4배속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좀 더 빠른 시간에 이제 들을 수 있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진짜 계속 듣기만 했거든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뭐 여름이라든가 막 이럴 때 되면은 지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또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막 이제 특강 듣는다고 뭐 얼마씩 또 비용 내가지고 막 특강 다 듣고 그러는데, 저는 특강은 안 들었었거든요. 무조건 그냥 그 기본 인강으로 나온 교수님 한 분 거 계속해서 들었어요. 무조건 계속 듣고 이제 많이 듣다가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모의고사 중간중간 보거든요. 모의고사 볼 때는 그냥 시험 점수가 뭐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네. 두 번째 볼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공부도 어느 정도 또 더 하고서 시험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 이제 그걸 계속 체크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 나중에는 그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문제를 보통 한 과목당 교수님이 한 4분 정도? 3분에서 4분 정도 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듣는 교수님 것만 계속 이제 듣다가 나중에 이제 되면은 보통 한 3개월 정도 남겨놓고는 다른 교수님들 것들 들을 시간이 안 되잖아요. 다른 교수님들이 그 문제 내신 것들. 그러니까 뭐 네 분 교수님 거면 네 분 교수님 거 그 시험 모의고사 시험지를 다 출력해가지고 그거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분 교수님이 내신 문제 중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꽤 많고, 조금씩 이제 색깔이 다른, 그리고 조금씩 그 좀 더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의 내용들이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익히려고 4분 정도 거의 그 문제집을 다 풀려면요, 진짜 저는 그 잉크가 무한 잉크로 써야 되는데 집에 있는 게 무한 잉크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잉크를 몇 개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출력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시험 한 3개월 정도 남겨놓고는 시험을 정말 엄청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문제를 풀고 또 풀고, 문제를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과목마다 진짜 그렇게 풀었더니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대충 보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리고 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막 그거를 풀려고 시간을 막 다 소비하다 보면 다른 것들을 못 풀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문제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냥 찍었어요. 근데 그 찍을 때도 보면은 거의 이렇게 좀 답이 보이더라고요. 엄청 많이 듣고 무의식에 저장이 된 상태에서 문제를 또 엄청나게 많이 풀었거든요. 과목별로 해가지고 그 교수님 4분 거를 다 출력을 해서 시험 본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이제 한 3개월 정도 전에부터는 문제집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다양한 방법이 많겠지만 저같이 뭐 시끄러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저같이 듣는 거에 뭔가 좀 익숙한 그런 분이라면, 요즘에는 근데 뭐 그 우리가 음악 같은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듣는 연습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강으로 공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가 나중에 문제집을 엄청나게 이제 또 풀어본다면 1년 내에 그래도 합격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저는 합격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신다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랑 좀 비슷한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33회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 합격 기원 드리고요. 또 시험이 만약에 안 됐다 하더라도 또 새로 이제 준비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